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의 이건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방송 시작 전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안내문 반드시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소중한 투자금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어떻게 보면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부분에 반드시 유의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조심하시라고 강조드리겠고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HLB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는 중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시장 상황을 살펴보시면요, 시장에서는 좀 다양한 호재가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새해 이후에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느덧 지금 2600선을 돌파하면서 차근차근 우상향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800선을 눈앞에 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박스닥이라고도 하죠. 박스피라고도 하고 박스닥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갈 길은 멉니다. 일전 월봉상으로 보시면 박스권이죠. 얘도 코스닥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가장 몰렸던 1062 구간, 요때 이만큼의 이러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수요가 이전 팬데믹 때처럼 많지는 않지만 시장이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다. 그렇다면 800선 안착은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800선을 넘어서 그 다음 저항 구간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보면 850선 850선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요 사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한 무언가 알 수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관세라든가 시장에서 부여할 만한 이러한 불안감을 부여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이 저항 구간, 지금 1차적 저항 구간에서도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피는 그냥 갈 길이 멉니다. 3천 간다고 얘기한 지가 3, 4년 전이라고 지금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한 번도 제대로 시원하게 돌파를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도 중요하지만 주식 쪽으로 어떻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어요. 이전에 3,300 갔을 때에는 주식 붐이었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 3,000을 갈 수 있다라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나 많은 개인 투자를 지금 소위 말하는 서학개미, 미국 주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국내 주식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끼면서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만큼 투자를 할 만한, 개인들도 투자를 할 만한 매력을 강하게 느낄 때 자금이 들어오면 역시나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다른 특징주는 잠시 후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관심 종목도 오늘은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오늘 방송 주제인 HLB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HLB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워낙 잠잠하고 조용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요 구간, 저항 구간에서만 계속 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드디어 9만원대 돌파를 시도를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패턴이, 유의미한 패턴이 나왔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얼마 안 남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정된 승인 기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조금씩 시장에서 이야기가 폭발적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금 로봇 관련주라든가 항암제라든가 신규 상장주 공모주라든가 변압기, AI 관련주들이 너무 많이 지금 LS그룹주, 하나그룹주 난리를 치고 있죠. 얘네가 조금 시장에서 잠잠해지면서 조정이 나와야 그쪽에 있던 수급이 오히려 HLB 쪽에서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올 때 더 많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다소 아무리 긍정적 뉴스를 내보내더라도 이왕이면 더욱더 큰 매수세가 몰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러한 섹터들, 신규 상장, 원자력, AI, 로봇, 전력설비, 방위산업,
하나그룹주들, 하나에어스페이스 이러한 놈들이 조금은 쉬어갈 때 오히려 폭발적인 뉴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무게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은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주봉상으로는 고점이 12만 9천 원이잖아요. 그런데 1차적으로 요 구간 10만 원 이때를 뚫어야 됩니다. 여기를 뚫으면 그냥 상한가 한 방 터지면 바로 13만원이죠? 그럼 바로 전고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상한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라고 시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예측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한 방만 터지면 됩니다. 10만원짜리로, 이 직전 고점 있잖아요. 저항 구간 10만원. 여기까지 한번 그냥 예의상 캔들 한번 주고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돌파시켜버리면 바로 13만원. 딱 13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전고점 12만 9천원. 바로 안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만원만 안착하면 소위 말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이러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손실 중인 사람들이 없잖아요. 저항권 다 뚫어냈죠? 고점에서 최대 거래량 터졌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천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만의 영역. 이것을 뭐라 그런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H7B가 약간 그런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난 어떻게 리보세라닙 그리고 캄넬리 주맙 관련 신약 이야기가 나오면서 FDA 나올 때마다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긴 했지만 요때 최초로 나왔던 2017년 구간 몇 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8주년에 있었던 이런 물량들을 다 지금 쓸어버렸잖아요. 이때 가지고 계셨던 우리 주주분들은 손실 중이신 분들이 없으시죠. 최근에 그나마 H7B에 대한 이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붉어지면서 사신 분들, 10만원대 매수하신 분들은 손실일 거고, 이분들도 어떻다? 만약에 H7B가 승인이 나면 13만원 한 방 가잖아요. 그냥 상한가만 터지면서 10만원까지 저항권까지 한번 착 올려놓고 13만원 한 번 가면 그냥 천장, 손실 중인 사람이 없는 그러한 굉장히 전유무유한 안드로메다 날아가는 그러한 용그림을 보이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H7B가 날아가면 뻔하겠죠. H7B 제약도 날아갈 것이고 다 비슷하죠? H7B 제약도 어때요? 손실 중인 사람들이 거의 없는 주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3만원 갔다가 한 3만 5천원 부근 저항해서 상한가 날아가면 다 전고점 뚫어버리는 차트. 그냥 용이 그냥 입 벌리고 그냥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 H7B 그룹주에서. 그리고 좀 약간 재밌는 게 뭐냐면 날이 가면 갈수록 개인들은 아마 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H7B 수급 동향을 보시면 지금 3일 내내 개인들이 팔고 있죠. 왜 파는지 아세요? 조용하잖아. 2, 3%. H7B가 지금 조용하면서 5% 오르고 2% 오르고 이런 사이에 욕심 많은 개미들, 소위 말하는 주식 단타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단타충. 회사 가치 이런 기대와 무관하게 그냥 뜨거운 종목들, 떠오르는 종목들을 따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유일로보틱스 상한가 같죠? 오름테라 상한가 같죠? 이제 이러한 주식들 변동성 있게 먹으러 가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3일 내내 팔지 않았을까, H7B 기준으로.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갑자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크게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먹은 흔적이 나왔습니다. 근 3일 동안 강하게 나왔어요. 앞으로 더욱더 강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물량을 야금야금 쓸어 담고 있다. 연기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자료를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H7B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고 시가총액 승인만 되면 시가총액 15조 20조는 무난하게 갈 것이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기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 H7B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제가 자료를 준비한 내용을 조금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H7B를 이제서야 지금 승인을 앞두고 지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물질이 여러분 리보세라닙이잖아요. 리보세라닙인데 왜 이게 유한양행이라든가 이러한 알테오젠 이러한 바이오주들보다도 H7B에 더 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왜냐 이거예요.
세계 최초의 경구용입니다. 경구용. 항암 표적 치료제. 경구용에다가 표적이에요. 표적. 이게 뭐다? 경구용의 표적인데 세계 최초. 뭐 신라젠 이런 것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건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암세포가 계속 자라잖아요. 그런데 종양 성장에 필수적인 혈관 신생을 차단합니다. 기존에 여러분들 VEGF 억제제라고 있잖아요. 아바스틴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맥에 찔러서 주사를 투여했어야 되는데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는 경구 복용이다. 가능하다. 그러면 환자들이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편의성에 대한 부분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에요. 3차 치료제잖아요. 위암 3차 치료제. 그럼 이게 승인이 되면 그냥 세계 최초입니다. 글로벌 최초예요. 근데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지금. 나와 있죠? 왜냐하면 요 위암 치료에서야 3차 치료제 옵션이 많지 않아서 HLB가 가지고 있는 이 리보세라닙이 새로운 표준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계 최초이기 때문에 이게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중국은요 아이탄이라는 이름으로 허가받아서 판매 중이잖아요. 항서제약이랑 손을 잡았는데 HLB는 미국과 유럽 필수죠. 미국과 유럽만 부딪힌다 하더라도 시가총액 5조 10조 20조 난리 나는데. 그리고 이게 세계 최초 표준이 되면 또 어떻게 보면 단순한 위암 치료제가 아니라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양한 적응증 확장 가능성. 쉽겠죠. 위암이 그만큼 어려우니까 상대적으로 간암, 대장암 이것도 물론 어려운 질병이긴 합니다. 유방암까지 다양하게 지금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고요. 엘레바죠. 엘레바라고 아실 거예요. 엘레바. 엘레바. 미국 바이오 기업 엘레바가 지금 리보세라닙을 다양한 암종에 적용하기 위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 역시나 일부 기술 이전도 가치가 어마어마. 시장 규모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입니다. 그러면 안타깝게 이런 말씀 드리긴 그렇지만 암 환자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패스트푸드도 난리 났죠. 먹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여러분들 야채보다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패스트푸드 지금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밥이랑 간장만 비벼 먹는 시대는 이제 아니잖아요. 우리가 워낙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갔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의 저출산 그러면 암 환자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기술 가치가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키트루다와 병용요법 시너지도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죠? 효과가 뛰어나대요. 그래서 간암 1차 치료제로 키트루다랑 리보세라닙 병용 임상이 진행 중이죠. 이게 승인되면 글로벌 항암 시장에서는 반향이 아니라 그냥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자랑하는 거고 뛰어난 효능, 부작용 감소 그럼 경쟁력 올라가죠. 중국은 이 매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승인이 난다.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수천억대 매출이 기대되는데 수천억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는 그냥 조단위는 찍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결론은 무엇이냐? 리보세라닙이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세계 최초 경구용 환자 편의성 증가시켜주고 위암 3차 치료제 FDA 승인 기대 당연히 뭘로 이어져요? 돈으로 이어지는 거죠. 면역 항암제 병용 시너지가 뛰어나 적응 중 확장 가능성 크고 승인하면 입지는 확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HLB를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 갖고 계시겠지만 그냥 여러분께 투자자분들에게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면 FDA 승인 여부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승인되면 주가 폭등 가능하겠죠. 그래 면역 항암제 이거 제가 가장 좀 강력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이 성공한다. 글로벌 빅파마, 머크, BMS와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 우리나라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 HLB 자체가
리보세라딥은 단순한 신약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항암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약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달. 한 달이면 이제 결과 나오죠? 이제 똥인지 된장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올 건데, 아니죠. 똥된장이 아니라 황금알인지 용알인지 공룡알인지 똥인지 나오겠죠. 왜냐면 사실상 만약 승인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블랙버스터니까요. 일단 일전에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는 요때예요. 재심사 서류에 관한 부분. FDA가 처음엔 클래스 2로 분류했죠. 그런데 클래스 2로 분류되면요,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근데 9월 20일날 제출했어요. 그러면 25년 3월 20일이죠. 이 안에는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모두가. 어떻게 보면 여기 쟁점으로 불거졌던 부분은 잘 해결이 됐어요, 슬기롭게. FDA가 작년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리보세라립 그리고 캄릴리주맙 이 병용요법에 관한 글로벌 3상 임상병원에 대한 실사 진행했죠? 근데 NAL 판정이 났어요. 보완할 거 없다! 그래서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을 하면 병용요법에 대한 FDA 승인은 2025년 3월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승인 이유입니다. 이제 H1B는 승인이 되면 시총 날아가는 건 문제, H1B 주가가 날아가는 것도 문제인데, 결국에는 진양곤 회장에 관한 여러분 지분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분석이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요, 제가 요 전 영상이 있어요. 여기 여러분들. 진양곤 회장이 지금 H1B가 아니라 계열사 내에서 지분을 굉장히 좀 빠르게 조금 급하게 모으고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요 영상 H1B 진양곤 회장이 FDA 승인 전 집중 매수하는 주식, 요 영상에 제가 정리를 해서 담아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할 점, 이 부분 FDA가 승인돼도 안심 못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이잖아요. 미중 무역 분쟁을 대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 정말 좋은 신약이고 하더라도 약간 감정적으로 지금 약간 나타내는 부분이 그동안 이전 정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우려할 보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진양곤 회장 어떤 실질적인 이것의 주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따지면 프로듀서. 진양곤 회장이 지금 급하게 H1B 본주가 아니라 매입하고 있는 주식이 있거든요. 그는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투자의 이건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